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부지런히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릴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도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셨다면 전화문자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1% 넘는 하락으로 양시장이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은 뉴욕 증시도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물이 1,000억 원 넘게 양시장에 수출되면서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또 흐름이 어떨지,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과 어떤 업종들을 주목을 해야 하는지 정말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종목 접수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저희 원하시는 전문위원 직접 어떤 분인지 골라서 무료 톡방에 입장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배트맨 늘 함께하고 있는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1위부터 10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트맨 위원분들의 전체 수익률부터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무료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재훈 위원의 전문위원의 강연회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 501호에서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의도역 4번 출구에 있는 금융투자교육원 5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02-3153-2664번으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전화번호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 수익 내는 2가지 방법 대공개라는 주제로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뵌다고 하니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02-3153-2664번 통해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강연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무료니까요.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1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보시겠습니다. SFA 반도체는 여전히 1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수익률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90%를 향해서 지금 1위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현상 위원의 에이스테크는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2위 자리까지 올라왔네요. 40.6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도 김현상 위원의 종목이네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4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가람 위원의 넥슨GT는 27.63%,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는 23.2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는 22.81%, 박정식 위원의 코위버는 21.76%, 김현성 위원의 윈스는 14.8%, 여승재 위원의 와이솔은 9%에 가까운 수익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치기 위원의 TK케미칼 10위를 지키고 가고 있는데요. 8.3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함께 전문위원분들 소개해드리고요. 리뷰 듣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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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채기 위원, 그리고 정재훈 위원, 그리고 김현성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성 위원님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현성 위원의 종목이 2위하고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1위에 짠 하고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에이스테크부터 좀 볼게요. 40% 넘는 수익률인데요, 위원님. 계속 네네. 보유하는 거 맞나요? 네, 보유하죠.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종목이죠. 놓치면은. 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1월부터 주구장창 정말 강조드렸었죠.
에이스테크뿐만 아니라 5G 섹터를 2019년도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종목 역시 삼성향 매출이 이제 계속해서 분기 실적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지금 수급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는 잡으신 분들은 정말 지금 수익을 잘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 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을 볼 건데요. 이 종목은 지금 1.4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도와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 정도로 하락 폭락장만 아니라면은 수급이 너무 지금 붕괴된 상태죠.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시장의 거의 전 종목이 오늘도 하락하다시피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27%까지 급등하면서 큰 수익이었으니까 중간에 분할로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수익 대응들을 하셨을 것이고요. 혹시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일 중으로 본전가 대응하시면서 본전가를 이탈한다면 굳이 보유하지 마시고 약수익이라도 청산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내일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더 수익을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3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남성도 참 잡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유자의 영역인 거죠, 위원님? 네, 남성은 워낙 그 단기간에 3일간 이 연상을 보여주면서 70% 넘게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수렴할 수 있는 수렴 구간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요. 제가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종목 역시 약 한 고점 대비 66.7% 정도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차분하게 다시 추세를 돌려세우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다시 한번 수익을 더 키워 나갈 수 있는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보유하시면서 한번 전 고점 4,060원을 재돌파하는지 한번 노려볼 그럴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윈스, 김현성 의원의 종목 중에 지금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윈스 역시나 8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4.8%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두 자릿수 대 수익률을 기록 중에 계세요. 한 종목 빼고는. 자, 이 종목은 어디까지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2주 전에 지난주 말고 제가 그 전주에 드렸던 종목이죠. 실적 우량한 종목으로 그다음에 5G와도 연관되면서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나오는 그런 우량한 종목으로 제가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이 종목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탄탄하고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5% 넘게 급등이 나와준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이슈가 좀 뉴스에도 나왔고요. 일본향 그 어떤 보안 솔루션 장비들에 대한 교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앞으로도 분기별 수익이 실적이 굉장히 점프할 것으로 좋은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지만 이 종목 역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윈스 역시나 계속 더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은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츠기 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예. TK 케미칼 먼저 좀 리뷰를 해볼까요? 저희 이 종목은 오늘 3,000원대를 장 초에 찍고 내려왔는데 예. 그래도 수익 중이잖아요. 예. 10%의 수익률을 넘길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 좀 시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흔들렸던 그런 부분이고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매수했던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좀 매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조금 흔들렸는데 또 외국인이 던졌는데 개인은 조금 샀고
기관 쪽에서 특히 증권사 쪽에서 좀 물량이 좀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됐고 그것보다도 기타 법인 쪽에서의 물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중간에 잠깐 그 한 번씩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은 그동안에 들어온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더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길게 좀 보고 가보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사인 드립니다. 네, TKKB깔 조금 더 수익 내실 수 있다고 하고요. 10위에서 하나씩 순위권에 올라오는 모습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현대차죠. 현대차 하면 저는 하치기 위원밖에 이제는 안 떠올라요. 현대차 지금 좀 계속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장단기적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 종목 다시 한번 또 리뷰 부탁드릴게요. 아마 대형주 중에서도 저는 가장 지금 매력이 있는 게 현대차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악재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 악재를 다 털어내고 이제는 수소차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주로 또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뭐 4월 말, 5월 초에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수소차가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하면서 미리 또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좀 현대차를 매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이 이제 폭락이 나와가지고 개인들의 그 투매가 나오는 공포 시장이 오면은 그때 그 기회로 좀 잡아보시라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팅크웨어 볼 텐데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은 팅크웨어 한 종목이 다른 종목들은 지금 플러스 수익권에 계시는데 이 종목이 지금 약간 좀 더딘 모습이거든요. 예. 위원님 AS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그 속썩인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팅크웨어가 좀 속을 썩히고 있지만은 반드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들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 재료가 앞으로의 그 성장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로서의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팅크웨어가 그동안 또 주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머무르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반응이 좀 보이지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블랙박스 뭐 내비게이션을 해서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옆에서 우리 정재훈 의원이 재채기를 하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BDI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1%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보유 의견이겠죠, 위원님? 예. 일단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좀 움직이지 않은 주가죠. 근데 그런 데서 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그 시장에서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잘 선방하고 있다는 걸 보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쪽에 연관이 돼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폭발적인 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실적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 홀딩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BDI 역시나 보유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제 저희 탑시크릿 추천주였죠? 기산텔레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직은 지금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데 접근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오늘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 좀 수급적인 부분은 살짝 좀 밀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시작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좀 살짝 눌림목을 줬을 때 오히려 여러분께서 좀 좋은 기회로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G 관련된 섹터는 올해 19년에 끝날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어서 이제 일본, 중국, 인도, 미국 등 세계 그 각국의 글로벌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그 파장이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지금은 그 사이클이 초입
초입 단계이지만은 빅 사이클로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에 거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니까 조금 홀딩 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기산텔레콤 장기적인 뷰로 좀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포트 수익률 점검해보고 1위부터 10위까지 수익률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추천주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저희 이번 시간은 탑시크릿 추천주 코너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시청자분들께 매일매일 한 종목씩 요즘에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너명에 탑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종목명을 방송 당일에 바로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명을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을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저희와 함께 맞춰보기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인지 이야기들 나누고 하고 계시니까요. 또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종목들인지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샵 4989번이죠.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는 바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탑시크릿 추천주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5G 시대 양자 암호 시장 핵심 부품 상용화. 여기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일장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가격대가 살짝 지금 보이는데 일단은 어떤 종목인지 어떤 분께서 가지고 나오셨는지 참으로 궁금하고요. 5G 관련주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김현성 위원님의 종목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또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특징들 몇 가지 한번 좀 꼽아주실까요? 제가 오늘 그 히든 종목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그 정보 제공하는 증권 채널들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그 어떤 추천주라든가 관심 종목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시장은 사실상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투심이, 그다음 수급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현금 비중을 늘려두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구간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종목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안 드릴까 하다가 저의 히든 종목을 많이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5G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장비 쪽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중계기, 그다음에 그다음 기지국 장비 이런 쪽은 아니지만은 그 5G 시대가 됨으로써 상당히 암호화 기술이 또 필요로 하고 더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마침 그 양자 암호 통신 분야 그쪽에 핵심 부품을 또 상용화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은 스몰캡 주지만은 아직 상승 랠리를 높은 가격대가 아니다. 이제 한 번쯤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그 구간의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께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게 5G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오늘 대량 거래 좀 동반하고 했었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보니까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기관 중에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5G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쪽이 좀 보안 쪽이 좀 될 수도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들거든요. 예. 오늘 뭐 보안주들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 예. 지금 요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기술적 분석이 봤을 때 네. 이제 그 좀 맷집이 좀 상당히 좀 잘 된 것 같아요. 매물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전에 한번 살짝 그 단기적으로 좀 한번 치고 좀 빠졌다가 다시 지금 현재 자리를 좀 다시 잡아가는 그런 부분, 특히 그 121선을 깨지 않고 지금 그 상태에서 좀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양봉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좋은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해 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특별하게 어떤 그 테마가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5G 같은 경우는 뭐 제약주 바이오처럼 어떤 기대 심리고 꿈에 그 사로잡혀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5G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밋빛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요, 뭐 5G 관련 종목, 뭐 중계기, 뭐 모듈, 뭐 암호, 그 다음에 보안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연계가 되면서 더더욱 그 종목들의 그 상승한 종목들이 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본다. 그래서 우리로 같은 경우도 가격대도 상당히 좀 괜찮고 그다음에 좀 눌림목도 상당히 잘 주고 지금 올라온 부분 또 주봉이 상당히 잘 눌려가지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말해버렸네요. 제목을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의도적으로. 그죠? 내 거 아니, 아니니까 뭐 이런 거. 얘라 이게 차트를 띄워놨더니 네. 제가 그게 보였어요. 옐로우 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현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사실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보니까 이 양자모 관련해서도 일단은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하나는 통신사들 중에서도 지금 이 양자모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통신사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에 있어서의 수혜는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중국 시장 쪽도 지금 많이 개척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이 실적적인 측면,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 이게 기업이 어떤 종목이냐 이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앙수 하채기 전문위원이 살포시 좀 뭐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다 뭐 이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샵 4989로요. 배트맨 이렇게 해서 호출하지 마시고요. 김현석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경제TV에서 링크를 좀 보내드릴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김용성 전문위원님이 운영하고 계신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오실 수 있는 주소니까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곳에 들어오시게 되면 시황에 대한 얘기,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관한 얘기들까지도 많이들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종목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주시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크릿 추천주 오늘 한 종목 역시나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고요.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문자 주신 분들을 한해서 어떤 종목인지는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장에 접근하실 분들은요. 꼭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죠. 시장이 너무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월 시장도 우려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황 이야기 나누러 가보겠습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1% 넘는 하락으로 양시장 모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질지는 또 예상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6월 주식시장이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는데 시장이 이대로 계속해서 침체가 될런지 아니면은 다시금 좀 6월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올런지 물론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는 늘 썸머랠리가 온다라고 외쳐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대를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썸머랠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MSCI 정기 변경도 있었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상당히 다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 마음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 정기 변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6월달 시장이 어떨까 되게 좀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더 빠질지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김현선 전문위원님은 6월 시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뭐 시장에 있어서 반등이 좀 올 수 있을까? 뭐 그게 좀 상당히 고민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당연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6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하지만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장이 또 6월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6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장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되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될 그런 6월 한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 지금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MSCI 지수 그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저희 국내에서 자금 유출이 좀 있었죠. 그리고 현재 오늘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1,200원을 거의 고점을 찍는 그런 이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도세가 진정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월 14일이 바로 이제 2분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6월 초 중반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과 선물 수급 동향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보수적인 그리고 상당히 그 견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지금 지수가 2000선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저점 2000선 부근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00선을 깨더라도 시장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지금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너무 5월 한 달 내내 시장이 오랫동안 하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피로감에 지쳐 있고 거의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에 아마 많이들 놓여 계실 텐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지만이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하실 수 있는 장이다. 손 놓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장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G20 정상회의가 6월 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미중 무역 간의 그 협상 결과를. 그래서 반드시 협상 결과에 그 부정적인 면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대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6월달 시장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힘든 여전히 좀 힘든 시장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겠지만 어떤 대응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숙. 예. 하치기 위원님은 6월달 시장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 경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원달러 지수를 좀 봐야 하는데
환율이 5월 22일에 5일선을 깨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좀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좀 만들면서 특히 21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곧 있으면 1,200원인데 이렇게 간다면 1,200원 중반까지도 진짜 많이 간다 하면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있어서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1,200원 뭐 중반 또는 뭐 1,300원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지수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그 시장을 좀 볼 때 반등의 좀 신호를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코스피 같은 2,130 또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730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러면서 이건 예상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어떤 변동사항이 된다 하면은 바로 또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아침 10시에 출연하는 방송에서는 수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 하락을 할 때 기술적인 파동을 보면은 보통 이런 N파 이게 V자 파동이 한 번씩 나와주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 V자 파동이 안 나오고 살짝 밀리면서 다시 한 번의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5일선을 잡지 못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일선을 끌고 내려가는 정말로 약세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서는 5일선에 그 캔들을 좀 올려놓은지 그걸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 저도 좀 보수적으로 제한적인 반등이지 그게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부분은 좀 나오기 어렵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오사카에서 20일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중 간의 정상이 이제 만날 것이냐 만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꼭 좀 만나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만 이 세상은 사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살고 일본도 살고 유럽도 다 같이 살고 있는 사상이니까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 좀 생각해 주면서 정책을 좀 펴라는 말을 제가 일침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일침을 좀 영어나 뭐 일본어 1어로 좀 하셨으면 네, 바로 네. 다음 방송에는 제가 일본어하고 영어로 써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그 꼭 좀 써주세요. 네. 예. 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 참 힘듭니다. 힘든 시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올라요. 근데 6월달 시장도 오히려 5월달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6월 달에는 동시만기일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이번 달 거의 뭐 막바지에 다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상당히 부담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더디게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은 그래도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환율적인 얘기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이 흐름들 PBR 기준으로 0.83배입니다. 금융위기 때 잠깐 빠졌을 때 서브프라임 때가 0.73배까지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시적인 그런 사항들이고요. 결국은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현금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금은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서브프라임 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종가 기준은 120개월 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120개월 선이 2140포인트대예요. 2113포인트입니다. 120개월 선이. 근데 이제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6월 달에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쌉니다. 분명 뭐 이 시장에서 2,000포인트가 일시적으로 붕괴가 된다거나 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올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IT 쪽 섹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염두를 해두시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를 보면서 종목을 보면 안 됩니다. 역지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상당히 좀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종목을 압축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월 시장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뜨거웠던 이슈들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두 가지 이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죠. 반도체 10년 만에 최악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의 IT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또다시 환율이 1,19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 상승 수혜주를 찾는 게 더 시장 대응하기에는 참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반도체주들.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는 반도체주를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담아가야 한다라고 늘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지금이 정말 담아볼 만한 기회인지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 일단은 또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상당폭 올릴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전기전자 업종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세 분께서는 IT주들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김현성 위원과 하채기 위원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저는 IT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으니까 그분도 좀 나중에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양숙, 예. 하채기 전문위원께서는 반도체 10년 만에 최악의 경기랍니다. 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은 지금 네.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들 이런 대형주 이 중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시장의 지수도 지금 같이 좋지 않은 흐름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 IT가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메모리라든가 뭐 비메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부품들도 있고, 또 성장주로서의 또 섹터가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메모리 쪽 그 반도체 IT보다는 저는 지금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조금 압축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제 보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5G 통신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다 IT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반도체가 우리 생활에 진짜로 밀접하게 좀 와 있죠. 우리 생활에서 반도체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침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데서 좀 발전한 부분, 그래서 5G죠. 4G의 그 기지국보다도 5G 기지국은 2배로 더 많은 설치가 구축이 돼야 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주행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라든가 IT 쪽으로 여러분께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시범하는 그 운전면허 학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제 곧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지금 구글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장거리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갖고 운전을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냥 편안하게 그 상태에서 가게 되면 상당히 그동안 좀 어떤 운전하면서도 그 시간이 많이 그 소비가 되는데, 그 차 안에서도 그 시간에 뭐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 또 경쟁력을 또 높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에서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커넥티카죠. 자동차 안에서 뭐 편의시설, 뭐 주유소라든가 편의점, 휴게소 이런 거 다 알아서 자동으로 다 또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이죠. 실제로 지금 집안에서도 음성 인식 시스템을 사용해서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고, 좀 밀접하게 지금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 자체가 점점 더 편한 것을 더
추구한 부분 그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IT라든 반도체하고 다 통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성장주 쪽으로 좀 압축을 해서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미국의 화웨이의 제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좀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일시적으로 이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주 쪽 그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IT 쪽으로 여러분께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압축해서 좀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일단 IT 쪽 섹터는 대체로 뭐 성장 섹터 위주로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 섹터로 좀 이동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견을 주셨고요.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5G, 그다음에 음성인식 관련 섹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나 sek터들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현성 전문위원님은 이 IT 섹터 대응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하채기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이 시장에서 왜 가지 못하고 있을까? IT가 한 번쯤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결론은 수급이겠죠. 예,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얘기하지 않고는 IT,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이죠. IT를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대형주 관련 IT주들이 갈 수 있겠느냐 향후에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월 달부터 반도체 그 가격이라든가 수요에 대한 부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는 사이클상 바닥권을 다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지속 폭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6월 달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6월부터는 그 반도체 가격 동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느냐. 뭐 자율주행, 뭐 AI, 인공지능, 4차 산업,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IT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을 이기는 그리고 앞으로 시장 속에서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정말 그런 IT 섹터가 어디냐라고 콕 집어 얘기한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비메모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G 관련된 IT 부품주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5G 관련된 스마트폰, 핸드폰 관련된 부품주 정도 요 세 섹터를 유심히 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 시작하면서 그 히든 종목들에 대한 탑10 순위를 쭉 열거하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위였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바로 SFA 반도체였죠. 이 종목 역시 저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빛을 못 봤죠. 영업이익률이 낮고 2차 벤더 업체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나 성장성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시장에 묻혀 있었던 종목이었지만 삼성이 비메모리에 대한 전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비메모리 분야가 뜨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대장주 비메모리 중에서도 네페스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도 어려운 장이었지만 독야청청 홀로서 랠리를 지속했던 종목이 바로 네페스였죠. 그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분야의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장에서 시장을 이기는 그런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그런 섹터에 투자하신다면 그런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일장을 잘 대응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게 IT 쪽 섹터에 대한 부분들 좀 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IT 쪽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IT가 좀 폭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향성을 좀 못 잡으시는 분들 때문에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IT 하게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을 좀 놓고 보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세요.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려내렸던 부분들이 반도체 호황기가 꺾여 내려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재고가 많이 쌓였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죠.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좀 합니다. 실적이 꺾일 것 같으니까 우선 주가는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럼 가장 뭐니 해도 이 부분들에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 가장 빨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영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뭐 장 마감 이후에 보니까 삼성전자 이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10억 정도씩을 좀 매수를 했다라는 의견을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업황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기업들의 이 임원분들이 이 주식을 좀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양호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이 여전히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중소형 섹터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부분들만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하죠. 비메모리 투자하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투자하죠.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는 돈을 풀어서 하는 상황이고 그 돈을 풀어서 받아먹는 쪽을 일단 중소기업들이 좀 될 거란 말이에요. 장비사들이 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겠죠. 그럼 결국은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모듈 말씀을 드렸었죠. 5G 말씀을 드렸었죠.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특이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이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뭘 사야 되느냐, IT 쪽 섹터에 뭘 사야 되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방송에서 지금 뭐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반도체 장비주 좀 괜찮다고 봅니다. 뭐 대놓고 말씀드려서 원익 IPS 좀 말씀을 드렸었죠. 원익 IPS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왜? 실적 내년에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겁니다. 긴 거 아닌가 내년에 가서 보세요. 내년에 실적이 실적이 나온다라면 지금 잘 때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들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봐야죠, 당연히. 왜? 중국 쪽에 있어서의 하반기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수주 모멘텀이. 삼성 쪽 투자합니다. 그럼 그 기업들 주가 다 빠졌어요. 연초에 올랐던 거 다 빠졌습니다. 사야죠. 사야 되는데 종목을 고르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될 거 삼성이냐 LG냐 이걸 따져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 LG는 좀 탄력이 떨어져요. 삼성이 좋죠. 삼성에서 플러스 알파는 중국에 대한 수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럼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종목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6월달 빠지면 사야죠. IT 섹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 나오는 주식은 시장이 빠져도 회복 속도는 빠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주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걱정하고 계셨던 분들, 약간은 고민이 많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10분 쉬었다가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종목 상담 시간도 이어지고요. 이슈 두 번째 주제도 계속해서 이어서 다뤄볼 거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체기,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김현성, 이 중에 원하시는 전문위원 선택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무료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 신청 아직 남기지 않으셨다면 2부에서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상담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뒤에 10분만 쉬었다가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